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소기업인 박창재 사장이 사비를 털어서 만드는 애국 잡지 이승만 잡지 독립정신. 매달 제가 이 잡지를 소재로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호로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108석 우파의 마지노 생명선을 지킨 것 아닌가. 왜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우파의 지도자 중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파의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 업적을 인정을 하고 칭송을 하고 이런 지도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놀라운 역사적인 해안과 그리고 결과적인 업적을 인정하고 칭송하는 지도자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6개월 전에 이미 법무장관 시절에 이것을 놀라운 어떤 이승만에 대한 해석과 인식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대단히 까다로운 강연에서 그런 해안을 보였던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강연에서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급소를 찔렀습니다. 어떤 것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비결이었고 그것에 비춰봐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 육성책, 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업적,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이런 점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이 얼마나 한국의 경제성장에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였는지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브라질의 대통령이 한국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데서 영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대통령은 이 브라질의 실패한 농지개혁, 대지주와 소장농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아주 높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남미의 많은 나라들, 이 페루, 이 파라과이 등등, 브라질,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으로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농지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고 게릴라까지 출연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소장농들이 당시에 이 70% 넘는 농민이 소장농이었는데 평소에 1년에 이 소출의 50%를 소장료로 내던 것을 30%를 5년 동안 계속해서 분할 상환을 하면 그러면 이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는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니까 한국전쟁 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박헌희가 공언했던 농민들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냐고, 농민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땅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대지주들은 일종의 채권이죠. 지가증권을 받고 땅을 내주었는데 지가증권을 아주 쉽게 할인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지가증권을 자본으로 바꿔서 일본의 적산 자본의 산업 자본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해서 이들이 기업가가 되고 산업 자본가가 됐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병철, 정주영, 최정현 이런 기업인들이 탄생을 하게 됐다. 이것이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고 급소가 됐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저출산의 문제. 자, 이것을 해결을 하는 것도 우리가 농지개혁 같은 과감한 개혁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법무장관 시절에 이민 선진국인 미국에 가서 이런 점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아주 대표적인 유니콘 벤처기업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민자 출신이고, 이 구글이라든가 또는 뭐 이베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비테크 기업의 이 메타 이런 기업들의 창업주도 이민자 출신이다. 자, 그래서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가 이 저출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한 이민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과감한 이민 정책, 그리고 저는 남북 통일을 꼽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통일을 해서 북한에 질 좋고 풍부한 값싼 노동력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승만의 해안을 읽을 줄 아는 이런 한동훈 위원장에게 좌파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두 가지 논거. 하나는 5.18에 대한 어떤 과도한 방어,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문제를 포함을 해서 5.18을 헌법 정신에 집어넣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5.18 헌법 수록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중용을 했던 것은 어떤 중도층 확장 정책의 일환, 당 내외의 많은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것의 일환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운동권 적폐청산 이런 것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놀라운 이 분석과 인식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한동훈은 개혁 우파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립정신 5호로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정말 이 감탄하면서 읽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남긴 기억을 이 조혜술 여사가 구술을 받아서 정리한 그 내용, 이 이승만 박사와 이 프란체스카 여사 사이에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에 관한 얘기들 참으로 재밌게 느끼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의 이런 내조, 검소하고 부지런한 내조가, 현명한 내조가 없었더라면 이승만 대통령이 장수하지 못했을 것이고, 건강을 잃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독립운동을 하고 고생을 하느라고 불규칙했던 이승만 이 당시 독립운동가에 아주 잔소리를 계속 해대면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왔던 것, 그리고 여자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부엌일에 남자는 절대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동양의 어떤 이 한국의 전례의 이런 어떤 이 관습을 프란체스카 여사가 100% 수용을 하고 따라줘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라는 것. 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고 자동차를 몰고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시간에 쫓기고 이래서 과속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승만 독립운동가는 과속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 하나는 이 시간에 쫓기기도 하거니와 두 번째는 혁명가다운 어떤 성격, 내지르는 속도감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쾌감, 혁명가적인 기질이라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이 프레스 클럽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예, 뉴욕에서 이 워싱턴까지 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는데 경찰 오토바이 2대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계속 내질러서 워싱턴의 프레스 클럽에서 강연을 다 마쳤는데 감동적인 강연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오토바이 경찰관 2명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속으로 딱지를 떼지는 아니하고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그들도 박수를 치면서 잘 들었다. 그러나 남편의 과속 습관을 내버려 두면 천당에 일찍 갈지 모른다라고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다음서부터는 자신이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천천히 해서 이승만 박사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검소하고 알콩달콩하고 재밌는 얘기들 가득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독립잡지 잡지의 연재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는 1960년대 북한이 무장공비들을 난파를 해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는 일에 대해서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을 결심한 이 방첩대의 이진삼 대위,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물이죠. 부여 출신의 이 생생한 아주 영화 같은 대북 응징 작전 3개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향한 무장 공비들을 일종의 이 게릴라 동료 대원들로 포섭을 해서 훈련을 해서 2인 1족씩 2개조 4명이 3차례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3차례 작전을 통해서 북한군 30여 명을 사살한 전과를 올린, 그래서 북한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그래서 윤필용 방첩부대장 장군이 이진삼 대위를 청와대에 데리고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용기를 치하하면서 두툼한 금일봉을 내줬다는 얘기, 이런 아주 생생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어린이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독립정신 5월은 어린이달 지정에 지대한 공을 세운, 그리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일제시대 때 암울한 식민지 국가에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줬던 소파 방정환 선생에 관한 자세한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어른은 뿌리요 어린이는 싹이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게 있어야 어린이 싹을 틔울 수 있다. 그러면서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키워야 된다. 이런 놀라운 미래의식이 담긴 쟁쟁한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승만을 알았던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개혁 우파 지도자입니다. 독립정신, 박창재 사장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만드는 애국잡지 독립정신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